네, 빅머니는 계속됩니다. 1부에 이어 2부 시작했고요. 오늘 시장에서 마감까지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또 체크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좋게 흐름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마감까지도 빨간불을 켜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승력이 좀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의 흐름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더라도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이전에 좀 다소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나와주면서 우려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파월 연준 의장이 기대보다 다소 비둘기적인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다라고 시장에서는 약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일단락이 됐지만 그럼에도 이 테이퍼링 시행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염두는 해봐야 할 부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번 주에 우리가 나올 미국 고용 동향에 대해서 좀 잘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9월에 FOMC 회의도 다시 한번 지켜봐야 하는 부분으로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빅머니가 또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빅머니 2부 첫 순서 주머니죠. 오늘 시장에서 각 수급 주체들이 어떤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매 전략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함께할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립니다. 월요일 주머니 전문가죠. 인베스트 자문 인성익 고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권대희 앵커가 아닌 박혜연 앵커와 함께하게 됩니다. 네, 더 좋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네, 잘 부탁드리고요. 자,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고은별 캐스터가 외국인들 수급 상위 종목부터 분석해 드립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오늘 외국인들은요, 다양한 업종군들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약 바이오 대형주들 좀 살펴보고 있고요. 수소 관련주도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 먼저 수소 관련주 두산퓨얼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5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은 수소 관련주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정부의 전기 수소차 배터리 정책 발표로 인해서 오늘 수소 관련주들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그리고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등 검사 기술과 장비 개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소 연료 전지 시장은요, 2030년까지 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두산퓨얼셀은 핵심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영국의 기업과 함께 기술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5거래일 연속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5거래일 연속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요. 오전장보다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2%대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52,900원에 거래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전문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수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FN 가이드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올해 매출액 시장 추정치는 1조 271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매출과 비교하면 무려 4배가량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는 실적을 발표하게 된다면 시장에 상장한 지 첫 해 1조 클럽에 가입하는 기업을 토해내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호재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코로나19 백신의 판매에 따른 그러한 그 수익성이겠죠. 매출의 규모가 대폭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위탁 생산을 맡고 있고요. 노바백스 백신의 위탁 개발 생산을 맡고 있는 기업입니다. 노바백스가 4분기 글로벌 허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4분기 실적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지난 10일 개발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이 시작했다는 것도 고무적인 성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도 오름세가 집계됩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조금 출렁거리는 듯한 움직임 보였다가 오후장 들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장중 고점을 경신 중에 있습니다. 3.2%가량 오름세 집계됩니다. 29만 9천 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상위 종목으로 담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장 마감이 다가오면서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113억 원 정도 매수로 지금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수급 체크 다시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셀트리온, 두산퓨얼스, SK바이오사이언스 결국 좀 제약바이오, 수소 쪽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고객님께서는 좀 어떤 종목에 이 중에서도 집중을 좀 하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오늘 외국인의 제가 선정한 주머니는 셀트리온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요? 예, 아무래도 뭐 두산퓨어스를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SK바이오에서 조금 조정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셀트리온에서 좀 관심을 좀 최근에 좀 이게 좀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셀트리온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공매도지요. 그렇죠. 예, 공매도 하면 셀트리온인데 최근에 공매도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공매도 재개하느니 마느니 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뭐 미국의 테이퍼링의 순식간에 정신을 확 잡아먹는 바람에 공매도 얘기는 쑥 들어갔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하반기에 아마 공매도 얘기 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최근에 셀트리온에서 공매도는 조금 많이 좀 벗어나 있어요. 크게 늘지 않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8%대 수준에서 계속 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늘지 않고 좀 줄어들었다는 게 약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셀트리온 하면 나오는 게 이제 치료제지요. 치료제 기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백신 개발도 합니다. 근데 백신은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WHO에서 이제 인증을 했는데 인제 화이자가 이번에 인증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게 벌써 맞기 시작한 게 벌써 1년 좀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내년 상반기에 만약에 완료가 3상 끝나서 완료가 된다 그래도 WHO 인증을 받아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려면 시간은 너무 걸려요. 예. 하지만 만들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력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바이러스가 나중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초 자산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쪽에서 백신의 개발은 제 염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도 염원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치료제예요. 항체 치료제를 레킨노라주라는 제품에서 지금 만들고 있죠. 이게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실제 임상 실험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벌써 3개월 전부터 임상에 들어갔어요. 전국의 90개 병원을 통해서 한 12,000명의 모집단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시기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지금 유럽에서는 칵테일 요법이라 해서 레키로나주하고 다른 거하고 섞어서 지금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분명히 치료제는 나와야 돼요. 백신도 중요하지만은 백신 이후에 우리가 요즘 얼마 전까지 포스트 코로나다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코로나와 같이 살려면은 독감이 걸려서 우리가 약을 먹듯이 치료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 쪽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외국인이 거의 한 달 동안 90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집중을 매수하는 거는 기관이에요. 기관도 90만 주 했는데 오늘도 기관 매수했는데 외국인도 조금 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공이 최근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들고요. 실적도 작년에 이게 재작년 19년도에 3,780억 영업이익이 났는데 작년에 3천억, 7천억 두 배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예. 올해 실적은 1분기 이후 3분기 조금 줄어들었다가 2분기 줄어들었다가 3분기부터는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면서 올해 예상이 거의 한 9천억 가까이 영업이익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작년 대비해서 한 25% 성장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셀트리온이 지금 삼형제가 있는데 이게 내년쯤에면 아마 전부 다 이제 합병 쪽으로 그러니까 회사가 쪼갰다 나눴다는 건 모든 거는 회사 이익을 위해서라고 봐야 돼요. 하지만 회사 이익을 봐야 되는데 개인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면서 회사를 도와주는 격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다시 합친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쪽에 시너지 효과, 고정비용 감소 여러 가지 회사에 불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쪽에서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기술적으로 중요한 가격대 29만 원대가 기술적으로 지지대를 돌파하는 쪽이거든요. 기술적으로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인데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29만 원대 매수를 한다면은 목표가는 전고점 매물 직전 35만 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21도 평균에서 움직이는 짧게 27만 5천 원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 지난주 한 3거래일 동안 양매수가 붙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현재는 1%대 빠지고 있으면서 29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때까지는 뭐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긴 했지만 3분기부터는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기대할 만하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또 합병 이슈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신데요.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던 35만 원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빠르진 않지만 좋은 종목으로 평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알아봤고요. 이어서 기관 수급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은별 캐스터. 네, 기관의 수급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물이 대거 출회됐던 삼성전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배적이었는데요. 요즘 시장 분위기는 살짝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해서 3분기부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도 좀 긍정적인 힘을 좀 보태줬죠. 빅3 산업,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 산업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43%가량 증가한 6조 3천억 원가량을 반영하겠다라고 오늘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이동통신 기술 표준 단체인 3GPP에서 최다 의장석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을 오늘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총 7개의 의장석을 확보를 하면서 5G 국제 표준을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오늘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힘은 그렇게 강하게 받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0.13%가량 상승하면서 74,40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상장 후에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매수 행렬을 펼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크래프톤인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에 이렇게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작인 뉴스테이트는요, 배틀그라운드의 지적 재산권을 활용한 첫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메리츠증권은 이 신작에 대한 흥행으로 인해서 배틀그라운드의 IP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의 신작 라인업이 기대된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10월 초쯤에 출시를 예정인 뉴스테이트입니다. 사전 예약자 수는 4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흥행으로 인해서 내년 매출액은 2조 2,400억 원, 그리고 일평균 61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오늘 오전장에는 조금 깊게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오고 가다가 현재 구간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네요. 0.3%가량 상승하면서 49만 8,500원에 거래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기관이 수급 상위 종목으로 꼽은 종목은요, 바로 카카오, 삼성전자, 크래프톤입니다. 지금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그래도 강보합권, 카카오 같은 경우는 1%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또 주목하고 계신 종목이 분명 또 있겠죠? 예, 오늘 기관의 주머니는 저는 카카오를 담았습니다. 카카오요. 예, 아무래도 카카오, 그러니까 한국이 21세기 한국이 낳은 최대 히트작. 예. 이면은 제 보기에는 하나는 방탄소년단이고요. 또 하나는 카카오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카카오가 끼지 않으면 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카카오가 끼면은 안 되는 게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엄청난 확장력이 있고 앞으로도 진행형이죠. 이제 카카오가 상장한 게 딱 3개예요. 카카오 본주가 있고요. 카카오페이가 있고 뱅크가 있어요. 뱅크의 과도한 고가 논란도 얘기가 되지만 예. 어차피 흐름은 변하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여러 가지 계산했을 때 그 확장력은 엄청나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카카오가 지금 대기업인데 규제를 덜 받아요. 금산분리하고도 관계가 없고요. 골목상권을 침범하는데 거기도 관계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상당히 혜택이 많다. 이러다가 진짜 중국이 최근에 그 어떤 그 중국 정책
변화하면서 규제들이 상당히 있죠. 문제가 됐잖아요. 예. 진짜 이런 식으로 카카오만 집중적으로 해서 규제하는 법안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랄 정도로 걱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사회주의국과는 다르니까 그거하고는 떨어져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진짜 상당히 빠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하고 시총 다툼이 있었어요. 3, 4위전이 있었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역전이 됐어요. 현재 네이버가 시총이 70조고요. 카카오가 68조, 지금 3위야 4위인데 좀 있으면 다시 한번 역전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기관이 한 달 동안 카카오를 95만 주나 매수를 했어요. 거기에 외국인도 65만 주 매수했는데 같은 기간에 네이버는 기관이 10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예. 그렇게 외국인 한 20만 주밖에 매수를 안 했고, 그러니까 지금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가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쪽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총이 지금 2조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역전될 수도 있다. 올해 말에 끝날 때는 어떤 변화가 될지 상당히 궁금스럽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페이의 게임즈에 대한 지분이 45%나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지분도 27%로 앞으로 상장될 카카오페이, 웹툰 뭐 붙이면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지분법 이익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익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예. 재작년에 2천억 수익이었는데 작년에 2배를 넘었죠. 올해 말에 예상 수익은 거의 8천억까지 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년 대비해서 75% 상승인데 이 부분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쪽에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지금은 아무래도 속도 조절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종목도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들고요. 조종시 어차피 지금은 다 조종시 매수에 따라갈 수 있는 매수는 아니거든요. 15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17만 원, 손절가는 전저점 이탈하는 14만 원입니다.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가장 또 궁금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한간에서는 지금 제조업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제는 카카오가 언젠가는 2위로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분석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공감하시는 거군요. 거기까지는 힘들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무래도 힘들다. 플랫폼 기업의 한계라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연륜이 짧은 기업인데 거기까지 비교로 시총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너무 앞서 아마 나갔다. 3위까지 가면은 예. 대단한 올해 뭐 만족하고 성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가 3위고 카카오가 4위입니다만 언젠가 다시 한번 카카오가 조만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또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카카오 현재 1%대 강세입니다. 5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고점인 17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네요. 기관 수급 알아봤고요. 자, 계속해서 개인 수급 상위 종목까지 알아봅니다. 네, 개인 수급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은요, 게임주를 강하게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펄어비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펄어비스는 개인이 6거래일 연속 매수 행렬을 펼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국내를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가 검은 사막의 중국 진출이 있겠죠. 중국 텐센트가 지난 27일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출시를 공식화했는데요. 중국 사전 예약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진출을 알린 겁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신작 도깨비를 독일 게임 전시회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2거래일 전에 급등한 채 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는 게임으로 PC와 콘솔에서 모두 즐길 수 있게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오늘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10만 원 선도 시원하게 돌파했습니다. 12,200원가량 상승한 10만 1,200원에 거래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게임주입니다. 카카오게임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4일 만에 100만 명의 사전 예약자를 돌파하고 총 예약수 180만 명을 모았던 그 카카오게임즈의 게임이 있죠. 바로 프렌즈샷 누구나 골프가 오늘 정식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카카오 프렌즈의 IP를 활용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카카오게임즈는요, 다양한 게임들이 있지만 오딘
인텔 빼놓을 수 없겠죠. 오딘의 흥행으로 인해서 증권가들이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평균 목표가가 96,000원이었습니다. 보수적으로 제시한 메리츠 증권도 92,000원으로 제시를 하게 됐는데 내년의 실적 성장은 우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75%가량 증가한 2,860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서버 증설과 함께 NC소프트 불소의 흥행 실패로 인해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에 급등을 했던 이 카카오게임즈, 그 전거래일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5%가량 밀리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금 상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1%대 견조한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82,100원에 현재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들이 담은 종목으로는 펄어비스,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였는데 개인들은 게임주 쪽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네요. 예, 개인들 지금 펄어비스 같은 건 상당히 좀 올라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펄어비스는 너무 많이 올라가다 빠르다 생각이 들어요. 14% 가까이 예, 또 뭐 급등이네요. 중국하고 중국 쪽에 지금 예. 이익이 되면서 텐센트가 이제 퍼블리싱을 한다는데 중국 게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를 계속 봐야 될지 너무 빨리 올라갔다 생각이 들고 저는 NC 소프트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NC 소프트 지금 얘기가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3일 동안에 25%가 빠졌거든요. 게임즈 이렇게 많이 빠질 수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사긴 살 때인데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트레이딩 개념에서 짧게 매매를 하셔야지 여기서 뭐 지금 바닥이니까 사서 진짜 목표까지 가지고 간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급락 이후에 거래가 좀 실렸기 때문에 개인들이 치고받는 자율 반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일단 트레이딩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브레이드 앤드 소울 이제 사전 운행은 성공을 했어요. 예.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존의 리니지하고 이게 뭐가 달라? 이게 좀 약간 좀 뭐랄까 게임 아이템이 되는 걸 저렴하게 공급한다. 비즈니스 모델로 좀 저렴하게 나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뭐 별 게임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뭘 아이템을 하나 살라 그래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비싸다는 게 여러 가지 여러 번을 해야 그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이템 하나 구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게 들어가니까 예. 사람들이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리니지 M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리니지 M에도 좀 문제가 생긴 게 리니지 M은 꾸준히 지금 별 얘기가 없었는데 실제적으로 아이템 하나 사는데 아주 귀한 거는 몇 천만 원 단위로 거래가 된다. 그러니까 드려야 살 수 있다 그래요. 예. 근데 모바일에서는 거래가 좀 안 된다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게임을 그게 하질 않으니까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들리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이 아이템을 구입하는데 좀 쉽게 구입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리니지 M에서는. 그러니까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쪽에 상당히 실망감이 겹치기로 들어온다고 향후에 지금 리니지 W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줄어드는 거 아니냐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NC소프트에 대한 시각을 과거보다는 상당히 안 좋게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데 실적도 지금 보면은 작년에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영업이익이 나는데 올해 실적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약간인데 지금 개인들이 지금 폭락 이후에 거의 100만 주를 매수를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외국인들이 장중에 다 매도를 했는데 기관들이 이걸 받쳐줄지 좀 의문이에요, 최근에. 예. 그래서 좀 약간 좀 쉽지 않겠냐. 단지 낙폭 과대에 따른 치고받는 매매에서 자율적으로 반등할 때 개인들의 어떤 그 틈새를 이용한 매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 현 가격대나 조금 떨어진 가격대 60만 원 이상에서 매수 적정할 것 같아요. 단기 매매는 적정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지지대를 붕괴하는 55만 원선은 진짜 올해 말까지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사실 황제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대주로서의 그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미끄러지 내리면서 64만 9천 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1.5%대 하락률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게임주들은 신작이 올리고 실적이 좀 받쳐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실적도 좋지 않았고 여기에다가 신작까지도 문제가 얘기들이 나오면서 좋지 않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NC소프트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장유연아 캐스터 이번 한 주도 파이팅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알겠습니다. 자, 양시장 지수부터 잠시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0.37%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3,145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83% 1,032선에서 잘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지수 상황 유리나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자, 시황센터 출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잭스홀 미팅 이후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서 위험 성로 심리가 다시금 회복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월요일 시장 스타트가 좋은데요.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의 러브콜 힘입으면서 3,150선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는 3,160선이었고요. 장중 고가 부근은 64선까지도 터치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장 초반 대비 탄력은 둔화됐지만 고가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수급 주체들도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러브콜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면 금융투자, 투자 신탁 부분에서 좀 강하게 러브콜 나타나네요. 3,200억 원가량 매수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중 상승 탄력이 좀 축소되는 가운데 현재 다시금 상승폭을 재차 키우려는 노력은 나타나네요. 강보합권에서 1,030선 지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체들도 점검하겠습니다. 외국인, 개인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에선 200억 원가량, 외국인도 함께 이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 집계됩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과 그리고 순환매 장세 속의 종목도 어떤 특징주도 움직임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경기 민감주 안에서도 오늘은 건설주의 정말 저력이 대단합니다. 오늘 정부가 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 가구 입지 확정 발표가 났고요. 이에 따라서 건설주들의 흐름이 들썩들썩한데요. 경기에 대한 활성화 기대감 때문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범양, 검영 같은 경우는 20%까지 올라왔고요. 신원 종합개발은 상한가 안착한 모습 나타납니다. 밑으로 보시면 GS건설, 일성건설, 건설주들 모두 양호한 흐름 나타냅니다. 그 낙수하고 효과로 봐야 될까요? 시멘트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한일현대시멘트 3%, 그리고 고려시멘트는 5%, 한일시멘트는 7%대로 더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점검하겠습니다. 정부의 미래차 관련 예산 확대 소식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부품주 단에서 흐름 좋은데요. 평화홀딩스 7%대, 그리고 평화산업은 8%대로 강세 움직임 집계되면서 오늘은 양봉권 플레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와 업종까지도 확인을 해보고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 어떤 종목에 주목했는지 간판주 걸어놨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장 간판주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오늘은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 김진만 DHP 팀장하고요. 또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진만 팀장의 오늘의 간판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하나마이크론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가 이제 위에서 매물대를 소화 못하고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비메모리 쪽 섹터에 한해서는 당분간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거 최근 저번 주에 1,500억에 달하는 장비 공시를 좀 냈죠. 즉 이제 외형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초입 시기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막 달성해 있는 시기, 즉 위쪽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에이펙트가 매각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이제 오전 중에 조회 공시가 나왔는데 하나마이크론이 에이펙트를 인수하겠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만약에 이게 인수가 된다면 정말 하나마이크론이 가지고 있는 시너지는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마이크론 오늘 간판주로 가져와 봤고 신고가를 달성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우리 시장 흐름입니다. 8월 30일, 자 오늘 월요일 주식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좀 수익 방어하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수고했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시장 마감 종가 바로 확인해 봐야겠죠? 장유리나 캐스터. 네, 나와 있습니다. 8월 30일 월요일 시장 또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좀 강한 탄력을 나타내고 이후에는 좀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아쉽지만 3,144선에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하네요. 강보합권에서 흐름 마감됐습니다. 수급의 주체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상승 탄력을 좀 동력으로 나타냈던 주체는 바로 기관이었죠. 기관 안에서 살펴보면 오늘 삼성전자, 대한항공, GS건설, 페노션 등 경기 민감주와 더불어서 금융주들을 대거 담은 모습 집계됐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1031선에 안착하면서 30선 지지 주력하는 움직임 오늘 한 번 더 포착이 됐습니다. 주체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에서 러브풀 강하게 나타냈는데요. 오늘 외국인 안에서는 판타지오, 이트론, 그리고 HLB 생명과 아난티 등을 매수한 모습 확인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감 종가를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마지막에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이 좀 유의 깊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부터 양시장에서요 상승과 하락이 컸던 종목들의 흐름 면밀히 또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들인가요? 네, 역시나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는 명암이 참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코스피 안에서 넥스트 사이언스, 투자사 나노젠의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 임상 결과가 초관심을 갖게 되면서 오늘 매기 쏠림 확신한데요. 15%대 슈팅 쏘아 올리면서 37,000원 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역시도 역시나 임상 그리고 투자 확대에 대한 눈길이 쏟아지게 되면서 10%대 강세 움직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위권 종목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2%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게임주 단 안에서도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넷마블도 1%대 약세 움직임으로 거래 마감합니다.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NK맥스 되겠는데요. 미국에서 진행 중인 불응성 고형암 임상 중간 결과가 공개가 되면서 장중에 상한가 안착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HLB 생명과학, HLB 제약 관련주들 단도 흐름 좋은데요. 22%, 23%, 17%대 강세로 거래 마감합니다. 하위권의 종목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격동의 게임주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 관련주들 안에서도 움직임은 나타나는데 힙이 엇갈리고 있고요. 네오크라마는 23%대 약세 움직임,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은 13%대로 쭉 빠지게 되면서 78,100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오늘장 간판주 그리고 내일장의 간판주까지도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리나 캐스터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네, 앞서서 김진만 팀장님께서 오늘의 공략주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또 박정식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 안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NK맥스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점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에 놓여져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반등력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이고요. 이번에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이 불응성 고형암 환자 대상으로 임상을 했는데 이것이 중간 결과가 발표가 나왔는데요. 다행히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완전 간해가 1명이 나왔고 30% 이상 암세포가 감소한 부분 간해가 2명, 그리고 암세포가 증가하지 않은 안정병변이 5명이 확인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상한가 흐름이 나왔는데 예전 같으면 이러한 이슈로
엄청난 주가 상승력을 시장에서 만들어냈지만 지금은 시장이 다소 조금 애매한 상황이므로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력만 우리가 좀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 대략 19,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보시고요. 혹여 돌파가 된다면 한 28,000원 정도까지만 제한적으로 바라보시는 전략을 일단 제안드리고 혹여 시초가가 17,300원 위로 올라타지 못한다면 단기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만 팀장님은 하나마이크론 오늘 종가를 보니까 4%대 4.7% 오르면서 17,800원에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NK맥스는 현재 제약 쪽이죠. 30% 상한가 찍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두 종목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 전망과 함께 내일 시초가로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만 팀장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철강 섹터 한번 가져와 봤고 그 안에 예. KG 동부제철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철강은 그동안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탄소세 관련한 이제 계속 규제가 있었고 그 관련 안의 섹터는 당연히 철강 쪽이 타격을 입을 거다라고는 이제 좀 안 좋은 얘기와 함께 이제 피크아웃 우려도 계속 있었는데 이런 피크아웃의 우려를 실적으로 좀 씻어냈습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많이 좋아지면서 포스코가 이제 대장이죠. 포스코가 오르지 않으면 철강 쪽은 가져갔는데 포스코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우려되는 부분은 주가에 선 반영이 된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만 봤었을 때는 철강 쪽 섹터는 당분간 수급이 지속이 됩니다. 즉 영업이 2023년도까지는 계속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좀 고급 철강이죠. 이제 철 강판 쪽, 이제 컬러 강판 쪽을 가지고 있는 KG 동부제철은 지난해 좀 이제 회사가 좀 정상화가 되면서 우려 섞인 부분이 나왔고 최근에 블록딜을 좀 했습니다. 이제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600만 주에 대해서 블록딜을 함으로써 조금 더 주가 하락폭이 컸는데 하락폭이 큰 만큼 당연히 반등에 성공했었을 때 타 종목군에 비해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냉연 강판이랑 컬러 강판의 수요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는 전망과 함께 매수가로는 내일 시초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8,900원, 손절가는 13,5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KG 동부제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고점이 한 25,000원대입니다. 그 이후부터 주가는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산업 자체가 피크아웃 우려는 실적으로 좀 반등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 나왔고요. 포스코가 사실 3, 4분기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빠만 가면 이제 아들 자식들이 가야 되는 거니까 동부제철도 지금 이제 가격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단기 기술적 반등도 충분하고 거기에 이제 영업이익으로 인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모멘텀도 있고 기술적 반등으로서도 지금 시점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일단 목표가는 18,900원 그리고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정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KG 동부제철 얘기 들어봤고요. 박정식 대표님은 어떤 간판주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코이버를 볼 건데요. 코이버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좀 알아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일단 양자 컴퓨터 개념은 리처드 파인만 천재 물리학자죠. 이 물리학자가 1980년대에 처음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구글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 뛰어들고 2016년 IBM이 클라우드 기반의 양자 컴퓨터 플랫폼을 퀀텀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이제 선보이면서 양자 컴퓨터에 관련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2019년 53큐피트 양자 컴퓨터 시커머를 구글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였고 그다음에 IBM은 65큐피트 퀀텀 시스템 IBM 퀀텀 네트워크 고객사에 이 양자 컴퓨터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 현재는 100큐피트 프로세서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백한이 IBM 퀀텀 연구소 박사가 언급을 하였는데요. 일단 이 퀀텀 어드밴티지는 1000큐피트를 달성했을 때 예전에 고정 컴퓨팅을 활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 그것이 2023년까지 달성을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된다면은 보안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 이 통신 3사가 지속적으로 양자 암호 통신 인프라 시범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고 각자의 기술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양자 암호통신 인프라 시범 구축
현장에 하이브리드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을 적용한 시범 구축이 일단 공공 분야에서 7개, 민간 기업에서 10곳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동통신 3사가 각 현장에 적합한 양자 암호 통신 장비를 개발하고 11월까지 하이브리드 양자 암호 통신망을 이제 구축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올해 한 11월 정도부터 이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KT와 양자암호 장비 개발을 현재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장비당 최대 80개의 암호화 회선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을 했고요. 또 지난해 6월 LG U+와 크립토랩과 같이 코이버와 함께 세계 최초로 통신 장비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양자 암호 시대가 이제 본격화 상용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코이버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미 5G 장비를 만들고 있는 업체들은 이미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부각을 받았었는데 유일하게 코이버만 현재 자본총계 아래의 시가총액이 놓여져 있습니다. 현재 자본총계는 1,219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910억으로 자산 가치 대비 낮게 형성된 몇 안 되는 통신 장비 업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슬슬 매집을 해서 2023년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은 지금 당장은 못 가지만 나중에는 대시세를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 시장에서는 코이버가 딱 적당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지금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 목표가는 13,000원이지만 이슈가 만들어진다면 대시세도 가능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손절 라인은 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관련한 통신 장비주로서 코이버를 지금 꼽아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사실 실적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적이 좀 좋지는 못했어요. 이런 그렇죠. 부분을 뛰어넘을 만한 이슈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항시 이제 시장에서 이슈가 만들어지면은 실적보다는 훨씬 더 주가가 잘 움직이죠. 최근에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주식 시장에서는 일단 실적보다는 이슈가 먼저이고 그리고 이런 양자 암호 시대가 만약에 도래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 코이버의 실적도 다 같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 주들, 이미 이제 고평가된 통신 장비 주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를 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코이버는 흑자 기조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도 자산 가치 대비 부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너무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또 다시 한번 안심을 좀 시켜주셨네요. 코이버 오늘 마감 상황 0.22% 강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92,000, 저 이렇게 오늘 숫자가 잘 안 읽히나요? 9,29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자, 시초가로 매수가 정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버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되고 시장 점검까지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점검해볼 만한 종목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은요.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들을 좀 점검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좀 오늘 좀 주춤했던 종목들을 좀 오늘 갖고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삼강 MNT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강 MN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한동안 주가가 계속 안 좋았다가 연초에 좋았다가 예. 뭐 그동안 계속 좀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좀 하락폭이 좀 변동폭이 좀 컸던 종목인데 최근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지난주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급등을 하다가 사실은 지금 뭐 오늘 한 4% 가까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22,400원대까지 갔다가 빠졌던 이유 자체를 보면 사실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뭐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것보다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2,000원 정도대에 보면 1,000원대, 2,000원대 사이에 고점 부분이 계속 걸려 있는 상황이죠.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 박스권 상단에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회사는 사실은 그 해상 풍력 관련된 신규 사업으로 사실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사실 뭐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온 뭐 그런 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 1위 업체다 보니까 결국엔 이쪽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기관에서 러브콜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조정은 그닥 그렇게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뭐 원래 이 종목 특성상 약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강 MNT 아직까지 괜찮다. 근데 오늘 4%까지 미끄러져 내렸지만 이런 부분은 우려할 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는 4% 하락 25,50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네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봐야 될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요? 일단은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종목을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나? 네, 종목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첨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예. 또 첨보도 보면 최근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죠. 핫했다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유일하게 좋았던 8월 달에 좋았던 이제 섹터가 이쪽이었는데 최근에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올라올 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이제 LG 화학의 GM 리콜 관련돼서 약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쪽은 성장 섹터다 보니까 금리에도 좀 예민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성장은 계속 꾸준히 이어갈 걸로 보고 있고 캐파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뭐 첨보를 비롯한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향후에도 계속 좋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럼 23만 원 미치면 오히려 더 사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종목 외에도 SK IT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아시는 분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런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조정 시에는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첨보도 오늘장에서 1% 빠지면서 마감했고요. 233,40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은 유지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강 MNT 첨보까지 알아봤는데 그다음 내일장에서 어떠한 쪽으로 촉이 또 가고 계신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시장 예상 밴드 이번 주 지수는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은 뭐 사실은 FOMC 약간 그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안도의 신호를 보였죠 미국 시장에서. 결국에는 뭐 테이퍼링보다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아직도 멀었다라는 게 강조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고요. 테이퍼링은 오히려 이제 연내에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어떻게 연초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냥 소화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그 시기와 뭐 이런 긴축이 빨라질 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좀 희석된 상황이고 예. 당분간은 9월 정례 FOMC 회의 전까지는 그닥 그렇게 이제 미국 통화 정책 관련된 매크로 이슈보다는 그 파월의 반응을 보면은 고용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연준은 딱 두 개를 보거든요. 이제 인플레이션과 고용을 보는데 인플레이션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이제 고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8월 고용 지표가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뭐 정도에 네, 나올 이번 주에 걸로 나오죠. 나오는데 이런 고용 지표들의 현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와도 사실은 문제가 될 것 같고 너무 안 나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예상치보다는 조금 덜 나오는 정도 이 정도가 나와야 기대치 부합 정도여야 하는 그 건가요? 정도에서 예. 움직여줘야 한 70만 건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가 부합돼야 사실은 시장이 계속 골디락스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일은 이제 코스피 예상 밴드는 3,140에서 한 3,200선까지 이번 주는 이제 코스피는 3,200을 한번 돌파하려는 시도를 한번 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시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8월 고용 지표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갈 것 같고 당분간은 미국 시장도 강한 상승보다는 뭐 강보합 정도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어쨌든 빨간불로 마감을 하면서 코스피는 3,144 그리고 코스닥은 1,031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코스피 예상 밴드로는 3,140에서 3,200선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은 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장의 중심 여러 가지 종목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셨는데 즐거우셨기를 바라고요. 내일 오후 2시에는 또 권대희 앵커가 돌아옵니다. 내일 오후 2시 빅머니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